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아주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치 얘기만 계속하니까 이 정치 뉴스는 여러분들께 잘 전달드릴 수 있는데 정치 말고도 중요한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아주 간략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상큼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고 상큼하고 명확하고 나도 무슨 얘기를 기억이 안 나요.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게 나도 있잖아요. 한번 얘기하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내가 오늘 되게 피곤하거든요. 되게 힘든 날이니까 몰라요 그거. 이거 모르면 되게 서운한데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머리가 달라졌나? 머리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염색했어요. 나 염색할 때 됐는데. 아, 그러세요? 이 염색할 때 됐는데. 궁금하신 분들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참 그거 해야지. 777 감사제 홍보 멘트. 네. 여기 그대로 읽을게요. YTN 라디오를 사랑해 주신 분들을 위해 777 감사제를 진행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 인증샷 7개를 모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우 선물 세트, 스키 종일권, 건강식품, 커피 쿠폰 등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여기 그게 김치 냉장고가 없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김치 냉장고도 여기 있습니다. 1등 상품으로 김치 냉장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벤트 기간은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12월 22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할 텐데.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좋아하죠. 아니 나는 휴대폰도요. 예? 이 뭐라 그러죠? 이 화면이 네. 크리스마스 이 산타 할아버지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보여드리려니까 또 안 나오네. 저는 크리스마스 아주 365일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참 이렇게 계절은 크리스마스 향해 다가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화재가 난 거죠. 아니, 화재는 아닌가요? 어쨌든 배기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면 오늘 오후 3시쯤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전동화 품질 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체인버에서 이 차량의 품질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밀폐된 실험실 내부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한 12시 50분쯤 차량 품질하기 위해서 해당 체인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체인버가 차량 한 대 정도 들어가는 좀 작은 공간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배기가스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무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다가 발견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은 모두 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배기가스 질식사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회사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고요. 현대차 관계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뭐 당연히 재발 방지도 해야 되겠지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네. 어쨌든 정말 안타깝고 이 유가족 여러분들 고인께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해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무부 장관은 아직 없나 봐요. 지명이. 사실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로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재무장관 자리가 아직 공석입니다. 원래 2사람 정도가 하마평에 올랐는데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 스콧 베센트 그리고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 이 2사람이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두고 2사람 측에서 계속 상호 비방전을 벌이면서
다시 이제 원점 재검토한다 이런 장난하네요. 이야기가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측근들에 따르면 지금 정권 인수팀에서 경제 분야 인선과 정책 담당해온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인 마크 로안 등이 새롭게 또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주 자신의 저택에서 인수위와 함께 재무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저 신문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뭐 행정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지명하고 이런 모양인데 머스크한테 물어보죠. 예? 머스크도 사실 이 행정부 구성에 좀 개입을 하는 모습이라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스콧 베센트, 하워드 러트닉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을 때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아직 재무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인 하워드 러트닉에 대해서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좋게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좀 지지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은 사람들의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을 넘을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각 인선에 개입하는 것과 더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규제와 얽혀있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각에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지면서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또 5% 넘게 뛰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죠. 근데 정치의 로직은 달라요. 정치의 로직은 참신함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치열한 정난한 그러니까 막 둘이 싸우고 그랬다며 아까 이 치열한 권력 투쟁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하고 일론 머스크 뭐 항상 같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그럴 확률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별명이 생겼는데 퍼스트 버디. 그러니까 뭐 깐부, 절친 그렇죠.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공식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사들도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현재 시간 16일에 UFC 종합격투기 대회에 트럼프 당선인이 비공식 일정으로 깜짝 등장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옆에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 CEO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X가 곧 또 우주선 스타쉽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발사를 하는데 이 발사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참관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성 관련 뭐 입막음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서 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성매매 의혹이 지금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잘 검증을 안 했나? 이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맷 게이츠 지명자입니다. 전 하원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사실 처음에 딱 이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미국 정가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죠.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 사람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얘기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걸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또 나왔습니다. 야, 더군다나 미성년자 성매매 이거 중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변호사 조엘 레퍼드가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이 있는데 그 의뢰인이 맷 게이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는 또 다른 의뢰인은 자신이 이 파티에서 게이츠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페이팔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이 맷 게이츠가 돈을 지불했다라는 설명까지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 여성 2명은 게이츠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지목된 2021년 7월에 열린 이 파티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 파티가 건전한 파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 마약도 이 파티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의뢰인들한테 게이츠가 마약에 취해 있었느냐 이렇게 묻자 여성들은 그렇다라고 또 대답을 했다고 해서 마약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고요. 그렇지만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은 지금 미성년 성매매 혐의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도 게이츠의 지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매체인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8일 복수의 상원 의원들을 인용해서 한 보도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맷 게이츠 후보 인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원이 휴회했을 때 이 임명을 해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장관 지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뭐 꼼수 비슷한 거지만 더군다나 상하원이 이제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 의혹 이건 범죄거든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한다? 근데 이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전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 여기도 걱정이에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진 않지만 무 쪽파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걱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아직 혼자 살고 저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집도 사실 김장 안 하거든요. 저희 집도 안 해요. 네. 사실 사 먹는데. 네, 저 사 먹어요. 예, 근데 김장 비용이 이게 굉장히 좀 비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배춧값 폭등했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건데 올해 김장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 재료 가격을 내봤는데 통계를 냈더니 김장 재료 주요 1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는데 올해 4인 가족의 김장 비용 한 20포기 정도 한다고 했을 때 20만 6천 원이 든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평년 비용은 22만 457원이니까 이거보단 좀 낮은 수준인데 하지만 작년 김장 비용과 비교했을 때는 한 3%가량 가격이 오른 수준입니다. 배추 가격이 지금 늦여름 더위 때문에 굉장히 생육이 부진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날씨가 또 좋아지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작황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따라서 배추 도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8일 기준으로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무려 63% 이상이나 낮아졌고 이제 또 해남 같은 주요 산지에서 본격적으로 배추가 출하가 되면 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김치를 배추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추값이 내렸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 뭐 젓갈도 들어가고 막 이런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에서는 지금 이 공사가 관리하는 다른 품목들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이런 것들이 수급 상황이 좋아져서 가격이 갈수록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와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언론과 인터뷰를 한 시민의 내용을 봤더니 며칠 전만 해도 생새우가 1kg에 2만 원, 쪽파 한 단에 3천 원이었는데 지금 생새우 600g에 4만 원, 쪽파 한 단에 5, 6천 원까지 폭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임 배추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김장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정부의 발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올해는 좀 버거워서 김장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커지면 그만큼 정권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책임 있는 말만 골라서 이 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는지 전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자 안심만큼 내일 꼭 해줘요. 네, 이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